아침 7시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30년째 변하지 않는 루틴이었죠. 남편 성민이의 아침 식사 준비, 아직 출근하지 않은 막내 민수의 도시락,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다이어트 중인 지연이의 샐러드까지. 여보, 셔츠 다림질해 둔 거 옷장 맨 왼쪽에 걸어뒀어. 성민이는 신문을 보며 고개만 끄덕입니다. 30년 결혼 생활, 이제는 고마움도 당연함이 되어버린 모양이에요. 지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 어깨를 살짝 안으며 말합니다. 엄마, 오늘 백화점 가시는 거 맞죠? 오랜만에 나가시니까 좋겠어요. 응. 지연이가 부탁한 화장품도 사고, 나도 뭔가 하나 사볼까 해서. 사실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나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답답한 집안을 벗어나고 싶어서였죠. 요즘 들어 유독 집안일만 반복하는 일상이 숨막히게 느껴졌거든요.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옵니다. 민수 엄마, 쇼핑 재밌게 다녀오세요. 점심은 밖에서 드시고요. 지갑에 카드 들어있지?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알았어. 저녁 때 들어올게.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혼자 남은 집안에서 옷장을 뒤졌어요.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 사이에서 몇 년 전 지연이가 선물해준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냅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던 옷이었는데 오늘따라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그 옷을 입어보니 55살 중년 여성이 아니라 20대 후반의 젊은 여인 같았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죠. 립스틱을 바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자구나. 언제부터 그걸 잊고 살았을까? 백화점을 천천히 둘러보며 지연이가 부탁한 화장품을 샀어요. 그런데 뭔가 더 머물고 싶었죠. 집에 돌아가면 또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백화점 안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아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도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미영아?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준호였어요. 40년의 세월이 그를 더욱 남성답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약간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관록이 느껴지는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18살 때와 똑같았어요. 제가 기억하던 바로 그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 정말 미영이 맞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준호야.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이 입안에서 낯설면서도 그리웠죠. 그는 여전히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었고 그 순간 18살 소녀였던 제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혼자 왔어? 같이 앉아도 될까? 응. 물론이지. 앉아. 그가 제 맞은편에 앉으면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죠. 마치 어제 헤어졌다가 오늘 다시 만난 것처럼. 결혼은 잘했지? 응. 너도? 응. 그럭저럭 살고 있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40년의 공백과 궁금증이 다 들어 있었어요. 서로의 결혼 생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쉽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죠. 지금 뭐 해? 이준호 건축사무소 하고 있어. 그때 꿈 기억하지? 건축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어머, 정말 꿈을 이뤘구나. 왠지 뿌듯했어요. 고등학교 때 건축가가 되고 싶다던 그 소년이 정말 건축가가 되었다니. 넌 아직도 그림 그려? 아니.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다 관뒀어. 지금은 그냥 전업주부야.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다행이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서로의 근황, 가족 이야기, 그리고 어렸을 때 추억들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이상한 설렘이었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나 사무실로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 벌써. 나도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그가 일어서면서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준호, 시간 날 때 연락해.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인데. 또 커피 한잔 하자. 응. 좋아. 명함을 받는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준호 마이너스 건축사무소 대표라고 적혀 있었죠. 나는 명함이 없어서. 이준호, 괜찮아. 번호만 알려줘. 휴대폰 번호를 서로 주고받으며 헤어졌어요. 그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왠지 아쉬워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와의 대화를 되새겼어요. 그의 목소리, 표정, 그리고 여전히 따뜻한 미소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마음이 설렜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저녁 준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쇼핑 어땠어? 뭐 샀어? 나 지연이 화장품이랑 이것저것. 엄마, 왠지 기분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나가니까 기분이 좋더라.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이상했죠.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우연히 만났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엄마, 요리가 평소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데? 뭔가 특별한 거 넣으셨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했을 뿐이야. 하지만 정말로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요리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서였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범한 대화를 나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명함이 가방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왠지 설레더라고요. 밤에 잠들기 전 그의 명함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연락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우연한 만남으로 끝낼까? 마음속에서 18살 소녀가 연락해보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나 김미영, 넌 55살이야.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 스스로에게 타이르듯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18살 소녀가 그래도 친구로는 만날 수 있잖아라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18살 때 교복을 입고 그와 함께 학교 뒤편 벤치에서 대화하는 꿈. 그는 제게 미영아, 나 너 좋아해라고 고백하고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죠. 40년 전에는 끝까지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새벽에 잠깐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었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 성민이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제 인생의 동반자. 하지만 왜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을 오늘은 느낀 걸까요? 핸드폰에 저장된 그의 번호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그 우연한 만남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 그가 있었죠.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문득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침 식탁에서 가족들과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래? 그냥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맞아요.
엄마 요즘 더 예뻐 보여요. 무슨 비결 있으세요? 무슨 비결까지야. 그냥 건강 관리 좀 하려고. 정말로 요즘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왜 화장품에도 더 신경이 쓰이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쓰게 되는지. 분명 그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려 했는데 말이에요. 엄마, 혹시 좋은 일 있으세요? 콧노래도 자주 부르시고. 콧노래. 내가 언제? 성민 어제도 설거지하면서 부르던데. 오랜만이야. 내가 콧노래 부르는 거. 그랬나요?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니. 가족들 앞에서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혼자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연락을 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너무 어색하고. 잘 지내세요? 이것도 이상하고. 점심시간쯤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어요. 나 준호야. 미영이야. 지난번에 우연히 만나서 반가웠어. 잘 지내지? 보내고 나서 후회가 됐어요. 너무 가벼운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무거운 건 아닐까? 온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답장을 기다렸죠. 저녁 무렵에야 답장이 왔어요. 미영아, 반가워. 나도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어.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가슴이 쿵했어요. 그도 저를 생각했다니. 하지만 만나는 게 맞을까? 괜히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 언제가 좋을까? 이미 답장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음이 몸보다 빨랐나 봐요. 내일 오후 2시에 지난번 그 카페에서 만날까? 좋아. 내일 봐.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일 뭘 입고 나갈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괜히 만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장을 뒤졌어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하고 결국 어제 입었던 베이지색 원피스를 다시 꺼냈어요. 성민 오늘 어디가? 나 친구 만나러. 커피 마시러. 딸 지연 어머, 엄마도 친구들과 만나시네요. 좋겠어요. 응.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약속 시간 10분 전에 카페에 도착했어요. 지난번과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아서 그를 기다렸죠. 아메리카노를 시켰지만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정확히 이 시에 그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셔츠에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미안. 안 기다렸지?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사실은 20분을 기다렸지만요. 뭐 마실까? 내가 사줄게. 아니야. 나 이미 주문했어. 너 것만 주문해. 그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4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어색하기도 했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애들은 몇 명이야? 나 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은 내년에 결혼해. 너는? 나도 둘. 아들 둘인데 다 결혼했어. 손자도 있고? 응. 첫째 아들이 작년에 아들 하나 낳았어. 너는? 아직. 지연이가 결혼하면 생기겠지.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어요. 우리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무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준호, 결혼 생활은 어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너는? 이준호, 응. 나도 그냥 그럭저럭. 둘 다 행복하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죠. 나 고등학교 때 꿈이 건축가였는데 정말 이렇구나. 대단해. 이준호,
그때 내가 응원해줬잖아. 기억나? 준호야, 꼭 멋진 집 지어봐라고 했었는데, 어머, 내가 그랬나? 기억 안 나는데. 사실은 기억났어요. 하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모르는 척했죠. 넌 그때 그림 정말 잘 그렸는데, 미대 갈 거라고 했었잖아. 그땐 어렸으니까. 꿈도 많이 컸지. 지금은 현실이 다르잖아. 이준호, 아직도 그림 그려? 아니.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다 관뒀어. 이제는 붙잡은 지도 까마득해. 아깝다. 정말 재능이 있었는데, 그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언제부터 제 꿈을 포기하고 살았을까요? 아니, 포기가 아니라 미뤄두다가 잊어버린 걸까요? 지금 와서 무슨. 나이도 이제 50 넘었는데. 이준호, 55살이 뭐야? 요즘에는 인생이 100년인데, 아직 절반도 안 산 거야. 그래도. 이준호, 정말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고 싶은 거 해봐.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55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어렸을 때 추억, 각자의 삶, 그리고 지금의 마음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시간이 벌써. 나 사무실 가봐야 할 것 같아. 나도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 해. 다음에 또 만날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좋네. 응. 좋아. 헤어지면서 그가 말했어요. 미영아, 오늘 정말 반가웠어. 40년 전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야. 나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했어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복잡하고 설레면서도 불안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걸까요? 친구 만나고 왔어? 기분 좋아 보이네. 응.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엄마, 오늘 뭔가 다르게 예뻐 보이세요. 화장 다르게 하셨어요? 그냥.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그런가?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와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그의 목소리, 웃는 모습,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라고 했던 그 말까지. 엄마, 요리 솜씨가 늘으신 것 같아요. 뭔가 정성이 더 들어간 느낌? 그래? 그냥 맛있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로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요리했나 봐요. 기분이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좋게 보였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 그와의 대화를 되새겨 봤어요.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제 꿈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해줬죠. 내 인생에서 김미영이라는 한 여자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서 말이에요. 핸드폰을 보니 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나도 좋았어. 잘 자. 짧은 문자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이 설렘은 뭘까요? 그리고 이 감정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도 꿈을 꿨어요. 18살 때의 우리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꿈. 그는 옆에서 건축 도면을 그리고 저는 풍경화를 그리고 있었죠. 평화롭고 행복한 꿈이었어요. 새벽에 깨어났을 때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만남을 계속해야겠다는, 물론 조심스럽게 가족에게 들키지 않게. 하지만 이 소중한 감정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가 말해줬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항상 같은 카페, 같은 시간. 2시부터 4시까지 딱 2시간. 그 시간만큼은 저도 김미영이 아닌 그냥 미영이었죠. 가족들에게는 다양한 핑계를 댔어요. 문화센터 수업, 친구들과 모임,
백화점 쇼핑.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져가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해졌어요. 오늘 문화센터에서 요리 수업 듣고 올게. 요리 수업? 내가 요리를 더 배워서 뭐해? 새로운 요리법도 배우고 사람들도 만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킬까 봐서가 아니라 곧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 때문이었죠. 오늘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화장도 조금 더 진하게 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모양이었죠. 제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일찍 왔네. 오늘 예쁜데? 뭔 소리야. 나이도 이만큼인데.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언제부터 남자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남편은 결혼 초기 몇 년을 빼고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따라 대화가 더 깊어졌어요. 각자의 결혼 생활에 대한 진짜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부는 이미 남남 같아. 어떤 면에서? 대화도 없고 관심사도 다르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같달까. 그의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언제부터인가 대화는 아이들 이야기나 집안일 이야기뿐이었고 서로에 대한 관심은 식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우리도 비슷해. 남편이 나를 아내라기보다는 가정관리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살면서 외롭지 않아? 외로워. 정말 많이 외로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을. 그가 조용히 제 손을 덮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죠. 40년 만에 느끼는 다른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이준호, 미영아. 나도 그래. 정말 외로웠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미영아. 나 너 때문에 미치겠어. 준호야. 내 사무실. 가볼래? 조용한 곳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의 사무실에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응.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55년 인생에서 이런 두근거림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의 사무실은 한적한 빌딩 8층에 있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죠. 벽면에는 그가 설계한 건물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간단한 응접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준호, 커피 마실래? 응. 하지만 우리 둘 다 커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제게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죠. 이준호, 미영아. 40년 동안 널 잊은 적이 없어. 나도.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감쌌을 때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이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기분이었다. 늘 무감각했던 남편의 손과는 달랐다. 그의 손가락은 내 뺨의 잔주름을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나는 그 작은 손길 하나에 온몸의 신경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준호, 사랑해. 지금도. 준호야. 그리고 우리는 키스했어요. 40년 전 그 설레던 18살 때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죠. 아니, 그때보다 더 간절하고 뜨거웠어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준호, 괜찮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아도 멈추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어요. 사무실 안쪽에 작은 휴게 공간이 있었어요. 간단한 침대와 작은 화장실이 있는 곳이었죠. 야근할 때 쓰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40년의 공백을 메웠어요. 서툴렀지만 간절했고 어색했지만 뜨거웠어요. 18살 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에서야 하고 있었죠.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떨림, 이 간절함이 바로 사랑이구나.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진짜 사랑의 순간이었죠. 후회하지 않아? 전혀. 정말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서야 살 것 같았어요.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나 이제 가봐야 해. 이준호, 알아. 조심히 들어가. 그가 제 옷을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다정해서 눈물이 날 뻔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지금 제가 한 일이 맞는 걸까? 30년 결혼 생활, 2아이의 엄마인 제가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한 여자인데 사랑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에서 이 한 번의 사랑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평소와 똑같이 저를 맞이했어요. 성민 요리 수업 어땠어? 응. 새로운 요리법 많이 배웠어.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이 비밀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엄마, 오늘 뭔가 다르게 예뻐 보이세요. 피부도 좋아 보이고. 나 그래? 운동을 좀 했나 봐. 거울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도 다르고 표정도 달랐어요.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체온, 그의 목소리, 그리고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엄마, 오늘 요리가 특별히 맛있어요. 뭔가 다른 양념 쓰셨어요? 나 그냥 정성스럽게 했을 뿐이야. 정말로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요리했나 봐요. 행복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마음이 가벼우니까 모든 일이 즐거웠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나도 정말 행복했어.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응. 내일도 만나자.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고 잠이 들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것이 죄가 될까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 따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꿈속에서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18살의 우리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새벽에 잠깐 깨어났을 때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함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에 대한 원망 같은 것도 생겼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선을 넘어버린 이상 이 감정을 멈출 수 있을까? 멈추고 싶을까? 답은 아니오였어요. 이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령 그것이 비밀이어야 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첫 번째 선을 넘어버린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똑같은 김미영이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나야? 이준호와의 만남은 이제 일주일에 3번으로 늘어났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각각 다른 핑계로 집을 나섰죠. 거짓말이 점점 정교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제 모습에 때로는 무서워지기도 했어요. 오늘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가야 해. 성민 무슨 검진? 여성 검진. 나이가 이러니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지연이가 오히려 제 거짓말을 지지해 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딸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게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전하다는 안도감도 들었거든요. 옷장 정리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속옷까지 예쁜 걸로 새로 샀죠. 백화점에서 레이스가 달린 속옷 세트를 고르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렜어요. 언제부터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살았을까요? 화장품도 새로 장만했어요. 지연이 쓰던 비비크림도 빌려 써보고 립글로스도 발라봤죠. 55살의 립글로스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엄마, 요즘 화장품 냄새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아, 새로 산 거야. 나이 들수록 피부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더라. 그런가요? 뭔가 젊어 보이세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들켜서가 아니라 정말로 젊어 보인다는 게 기뻐서였죠. 이준호와 만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40년 전 알지 못했던 그의 모습들, 그리고 제 자신의 새로운 면들까지. 그와 함께 있을 때의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나이가 이런데. 나이가 뭐야? 사랑받는 여자는 달라 보이는 거야. 사랑받는 여자.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카페에서의 대화도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의 꿈,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마치 연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커플처럼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 가끔 생각해. 40년 전에 만약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나,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지.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40년 전에 부모님의 반대가 없었다면, 만약 그때 더 용기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그의 사무실에서의 시간들은 꿈 같았어요. 그곳에서만큼은 김미영이 아닌 그냥 미영이었죠.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사무실 안쪽 휴게실은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 되었어요. 그가 작은 꽃을 사다 놓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해 놓기도 했죠. 작은 정성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항상 시계를 봐야 했어요. 4시가 넘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가족들이 의심하지 않을 만큼만 적당한 시간 안에. 시간이 항상 부족해. 나도 더 함께 있고 싶어. 이준호, 언젠가는 이런 시간에 제약 없이 만날 수 있을까? 글쎄,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아.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그런 날이 오길 바랐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복잡했어요. 행복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세상 모든 게 완벽했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제가 누군가의 아내이고 엄마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성민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 별 이상 없대.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라고 하고. 그럼 다행이네. 건강이 최고야. 성민이는 제 말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그의 믿음이 때로는 고마우면서도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달콤했던 시간들. 엄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까지야. 그냥 건강해서 그런가 봐. 건강한 게 최고죠.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도 좋아요. 지연이의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내가 행복한 게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런 방식의 행복도 괜찮은 걸까요?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도 생겼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나 확인했죠. 작은 문자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오늘도 고마웠어. 잘 자. 나도 고마워. 내일 또 보자. 이런 일상적인 문자들이 제게는 사랑의 증거였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이 설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밤에 잠자리에서 옆에 누운 남편을 보면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제 인생의 절반을 같이 한 사람. 하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성민이는 여전히 저를 집안일을 하는 아내로만 보고 있었어요. 한 여자로서의 저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서 로맨스가 사라졌을까요? 내일 저녁은 회사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예전 같으면 또 회식이야? 라며 불만을 표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러면 더 자유롭게 그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계산적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새벽에 잠깐 깨어날 때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다정한 눈빛.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55살에 찾은 새로운 사랑, 그리고 이중생활.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 감정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와의 세 번째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핑계를 대야 할까요?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도 다르고 피부도 더 윤기가 났어요. 사랑의 힘이란 이런 걸까요? 김미영,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가 처음으로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관계가 깊어져도 되는 걸까? 아침에 거울을 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오늘 하루가 우리 관계에 어떤 의미가 될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요. 오늘 친구들이랑 온천 가기로 했어.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성민 온천? 좋겠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야?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더 정성스럽게 했죠. 속옷까지 새 것으로 갈아입었는데 이런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렜어요. 언제부터 이런 것들에 무감각해졌었을까요? 향수를 뿌리다가 문득 멈칫했어요. 너무 진한가 싶어서 다시 닦아내고 살짝만 뿌렸어요. 가족들이 눈치챌까 봐서였죠. 엄마도 좀 쉬세요.
맨날 집안일만 하시니까. 지연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쉬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건데 딸은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시외가게 조용한 모텔이었어요. 그가 미리 예약해뒀다고 했죠. 택시에서 내릴 때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모텔 로비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곳에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55년 살면서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 부담스러우면 그의 얼굴에도 긴장이 역력했어요. 우리 둘 다 이런 상황이 어색했나 봐요. 방 안은 예상보다 아늑했어요. 창문으로는 멀리 산이 보였고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그가 준비해온 꽃 한 송이를 꽃병에 꽂아 놓았어요. 그런 작은 배려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평소 카페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뭔가 더 진지하고 더 간절했죠. 이준호 미영아, 나 진짜 너를 사랑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전 소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지금 제가 하려는 일이 옳은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30년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 한 번의 진짜 사랑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준호야, 나도 이런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그가 제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질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40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그 침묵 속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죠. 그의 키스는 40년 전보다 더 깊고 간절했어요. 18살 소년의 서툰 키스가 아니라 저를 진짜 사랑하는 성숙한 남자의 키스였죠.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죄책감도 불안함도 오직 사랑만 남았어요.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저를 어루만졌죠.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 저는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다만 이런 사랑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왜 울어? 모르겠어. 너무 행복해서 그런가. 정말로 행복했어요. 55년 살면서 이렇게 완전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와 하나가 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완전한 여자였어요. 그의 품에 안겨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같은 하늘, 같은 구름인데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어요. 사랑의 마법이란 이런 걸까요? 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뭐라고?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기분이야. 우리는 오후 내내 그렇게 함께 있었어요. 때로는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기도 했죠. 40년의 공백을 단숨에 메우려는 듯이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그의 체온에서 안전함을 느꼈어요. 세상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이런 평안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요? 아마 결혼 전 부모님 품에서 어리광부리던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사랑을 나눈 후에 그 달콤한 여운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18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쭉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저 자신이었어요. 문득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졌어요. 그와 함께 평범한 부부처럼 아침에 눈 뜨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손잡고 산책하는 그런 일상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우리에겐 각자의 가정이 있었고 각자의 의무가 있었거든요. 이 완벽한 순간도 잠시뿐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해가 지면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 생각이 났죠.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했어요. 죄책감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거든요. 나 이제 정말 가봐야 해. 벌써? 시간이 너무 빨라. 옷을 입으면서도 계속 그를 바라봤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그의 모습, 그의 향기, 그리고 이 완벽했던 오후의 모든 것들을. 헤어지기 전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영아, 오늘 정말 행복했어.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확신이 들어. 제 마음과 똑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었어요. 육체와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랑.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거울을 봤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눈빛이 다르고 피부도 더 윤기가 났어요.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죠. 몸 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이 소중했어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의 증거 같았거든요. 샤워를 해야 하는데 왠지 아까웠어요. 이 모든 걸 씻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맞이했어요. 남편 성민 온천 어땠어? 피부가 좋아진 것 같네. 거짓말이면서도 진실이었어요. 정말로 오랜만에 완전한 휴식을 취했거든요. 마음의 휴식, 영혼의 휴식을. 지연 엄마,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뭔가 더 밝아 보여요. 지연이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그렇게 티가 나는 건가요?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 행복을 숨기기엔 너무 소중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오늘 하루가 생각났어요. 그의 따뜻한 품,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그 완벽한 순간들. 민수 엄마, 오늘 요리가 평소보다 더 맛있어 보여요. 정말로 기분이 좋았어요. 사랑받는다는 기분, 완전한 여자라는 기분,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새겨봤어요. 그와의 사랑이 이렇게 완벽할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몸의 관계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고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그와 함께 있었죠. 평범한 부부처럼 함께 잠들고 함께 깨어나는 꿈. 새벽에 잠깐 깨어났을 때 온몸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완벽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오늘 하루로 확신했어요. 이준호에 대한 제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싶다는 것을. 모텔에서의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두 개로 나뉘었어요. 낮에는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이준호의 연인. 이 이중 생활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제 모습이 때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눈빛이 달랐고 피부도 더 윤기가 났어요. 사랑의 힘이란 정말 대단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가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러웠죠. 가족들 앞에서는 더욱 완벽한 엄마이자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요리도 더 정성스럽게 하고 집안일도 더 깔끔하게 했죠.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무의식적인 보상 심리였는지도 몰라요. 요즘 집안이 더 깔끔한 것 같은데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나이 들수록 정리정돈을 잘해야 할 것 같아서. 성민이는 제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였으니까요. 그 믿음이 때로는 고맙고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핸드폰 관리도 철저해졌어요. 이준호와의 문자는 읽는 즉시 삭제했고 통화 기록도 바로 지웠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의 이름도 고등학교 동창 김준호로 저장해뒀어요. 딸 지연 엄마 요즘 핸드폰 자주 보시네요. 누구랑 연락하세요? 나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동창 모임 계획하느라. 동창 모임도 자주 하시네요. 좋으시겠어요? 지연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의심하는 걸까? 하지만 지연이는 순수하게 좋아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준호와의 만남 패턴도 더 치밀해졌어요. 항상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를 피하고 다양한 핑계를 만들어냈죠. 병원 검진, 문화센터 수업, 친구 모임, 백화점 쇼핑. 거짓말 레퍼토리가 점점 다양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귀가 시간이었어요. 절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5분 정도 일찍 들어가서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고 말했죠.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의심을 피하는 방법이었어요. 엄마, 오늘 병원 검진 몇 시에 끝나세요? 3시쯤.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건강 챙기시는 게 보기 좋아요. 민수의 눈치가 빠른 편이라 더 조심해야 했어요. 혹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까봐 더욱 세심하게 행동했죠. 옷차림도 신중해졌어요. 너무 화려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평소보다 약간만 더 신경 쓴 정도로 입었어요. 집을 나설 때는 수수하게, 그리고 이준호를 만나기 전에 화장실에서 립스틱과 향수를 더했죠. 한 번은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이준호와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수 회사가 근처였던 거예요. 만약 민수가 점심시간에 그 카페에 왔다면 완전히 들킬 뻔했죠. 다음부턴 더 조심해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응. 정말 조심해야 해. 그날 이후로는 절대 집이나 가족들의 활동 반경 근처에서는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항상 시외가게 조용한 곳, 아무도 우리를 알아볼 수 없는 곳에서만 만났죠. 은행 거래 내역도 신경 써야 했어요. 성민이가 가끔 통장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준호와의 데이트 비용은 항상 현금으로 처리했고 제 용돈 범위 내에서만 썼어요. 이번 달 용돈 좀 더 써야겠어? 아니야, 괜찮아. 나 쓸 데가 별로 없어. 사실은 모든 돈을 이준호와의 만남에 쓰고 있었지만 성민이는 전혀 몰랐어요.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거짓말을 할 때도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고 목소리 톤도 평소와 똑같이 유지했죠. 30년 동안 거짓말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능숙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제 모습이 두려웠어요.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이중생활에 익숙해져가는 제가 낯설었거든요. 나 김미영,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멈출 수 없어.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불륜 장면이 나왔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딸 지연 저런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가족 생각은 안 하나? 지연이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혹시 나를 보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 하지만 지연이는 순수하게 드라마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남편 성민 그러게.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성민이의 말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언제 마지막으로 나를 여자로 봤어? 아들 민수하지만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각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민수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민수가 뭔가 눈치챈 걸까? 하지만 민수는 그저 드라마를 보며 중립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이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오늘 드라마 보다가 가슴이 철렁했어. 우리 정말 조심해야겠어. 나도 항상 조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지? 들키지 않을 거야. 우리 충분히 조심하고 있잖아. 하지만 완벽한 비밀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호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일주일에 3번, 때로는 4번까지도. 만날 때마다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냈고 가족들은 의심 없이 믿어줬어요. 오늘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수업 있어. 성민 또 수업? 요즘 부지런하네. 나이 들수록 취미 생활이 필요하잖아. 꽃꽂이 수업이라는 핑계로 이준호를 만나러 가면서 정말로 꽃꽂이 관련 책을 한 권 사서 집에 두기도 했어요.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의 디테일을 완벽하게 만들어갔어요. 병원 검진이라고 하면 실제로 병원 영수증을 챙겨오고, 백화점 쇼핑이라고 하면 작은 물건 하나라도 사서 돌아왔어요. 엄마, 꽃꽂이 배우시는 거 보여주세요. 아직 초보라서 좀 더 배우면 보여줄게. 지연이의 요청에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정말로 간단한 꽃꽂이를 해서 사진을 찍어뒀죠.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서였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더욱 다정하고 헌신적인 엄마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성민이의 셔츠도 더 정성스럽게 다림질하고, 지연이의 결혼 준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민수의 도시락도 더 신경 써서 쌌어요. 이런 노력들이 죄책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나는 여전히 좋은 엄마이고 좋은 아내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얼마나 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이준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의 따뜻한 품,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저를 완전한 여자로 만들어주는 그 순간들. 나 조금만 더 이 행복을 누리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완벽한 거짓말로 이 이중생활을 지켜나가야 했으니까요. 2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준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한적한 강변 주차장이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면서도 약간 불안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왠지 오늘이 뭔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또 친구? 요즘 자주 나가네. 성민이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의심하는 걸까? 하지만 성민이는 그저 무심하게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정말 활발하게 사시네요. 보기 좋아요. 지연이의 순수한 미소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딸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게 미안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강변 주차장은 정말 한적했어요. 주변에는 차 몇 대밖에 없었고 강물 소리만 조용히 들렸죠. 이준호의 차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는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미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헤어지자는 말을 하려는 걸까? 아니면 들킬 위기에 처한 걸까? 이준호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그의 질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관계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달 동안 너무 행복했지만 동시에 너무 위태로운 나날들이었어요.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고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나는 너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이준호, 이혼하고 너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정말로.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30년 결혼 생활, 2아이, 그리고 쌓아온 모든 것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의 사랑이 고마우면서도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나도 너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나 아이들이 있어.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있고 정말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준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가족을 버리고 떠날 용기는 없었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하면서도 떨리는 손길이었죠. 우리 둘 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이대로 계속 갈까? 비밀로 간직하면서 비밀로 간직하는 사랑.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가족도 지키고 이 사랑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평생 비밀로 간직할 수 있을까? 이준호, 우리가 조심하면 돼.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 그의 말이 맞았어요. 2달 동안 완벽하게 비밀을 지켜왔으니까요. 하지만 평생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게만 느껴졌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이 관계를 평생 유지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이준호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나 좋아. 우리 이 사랑을 평생 비밀로 간직하자. 정말 응. 가족에게는 절대 들키지 않되 우리 둘만의 사랑은 끝까지 지켜가자. 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차 안의 좁은 공간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이 약속의 무게를 함께 나눴죠.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슬픔과 각오가 뒤섞인 감정들이 다른 형태로 변해갔죠. 서로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맹세가 진짜라는 것을. 그의 키스는 평소보다 더 간절했어요.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응답했어요. 차 안이라는 좁고 불편한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겐 완벽한 은신처였어요. 밖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었고 우리만의 세계가 있었죠. 서로의 옷을 벗기며 느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확인이자 새로운 시작의 의식 같은 거라고. 평생을 함께 가기로 한 약속을 몸으로 확인하는 거라고. 준호가 제 옷을 벗길 때마다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흘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직 준호한테 제 몸을 맡겼죠. 준호가 제 다리 사이로 손을 넣었을 땐 황홀한 기분이었어요. 느껴지지도 못한 기분이 너무 좋아 저는 흐느꼈어요. 준호의 무언가가 서서히 들어올 땐 저는 더 큰 소리로 흐느꼈어요. 저의 의지가 아닌 제 몸의 소리였어요. 좁은 공간에서의 사랑은 불편했지만 더 간절했어요. 서로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고 숨소리까지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창문에 김이 서리고
차가 조금씩 흔들렸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으니까요. 온몸에 신경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완벽한 황홀경이었죠.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이것이 진짜 여자로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서 창밖을 보니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 강물처럼 우리의 사랑도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흘러가겠죠. 평생. 정말 평생 함께하자. 평생.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비밀로 간직할 사랑, 가족에게는 들키지 않을 사랑, 하지만 우리 둘만은 영원히 지켜갈 사랑.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옷을 정리하며 거울을 보니 완전히 흐트러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를 다시 빗고 화장을 고쳤어요. 이준호, 조심히 들어가. 헤어지기 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안았어요. 이번 포옹에는 각오와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비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사랑해버렸으니까요. 이준호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도 다 각자의 비밀이 있겠죠. 누구나 하나쯤은 말 못할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죠.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엄마, 표정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 지연이의 눈치 빠른 관찰이 조금 불안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오늘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강변 주차장, 차 안에서의 사랑,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약속. 아들 민수 엄마 요리하시면서 계속 미소 짓고 계세요. 깜짝 놀라서 표정을 바꿨어요. 무의식 중에 미소를 짓고 있었나 봐요.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것이 제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평범한 일상.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는 또 다른 사랑이 있었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새겼어요. 평생을 비밀로 간직하기로 한 약속.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고마워. 우리 약속 꼭 지키자. 평생 함께 하자. 비밀로.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도 이 이중 생활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랑을 평생 지켜나가겠다는. 옆에서 자고 있는 성민이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함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이제 제 선택을 확실히 했으니까요. 가족도 지키고 사랑도 지킬 거예요. 완벽한 비밀로 평생을 함께 가면서.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새벽에 잠깐 깼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았어요. 마치 우리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나 김미영.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어. 평생 이 비밀을 지켜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다시 잠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석 달이 흘렀어요. 강변 주차장에서의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 사랑을 평생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변하는 계절처럼 제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55세 주부였어요. 아침 일상은 여전했어요.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고 집안을 정리하는 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그가 있었죠.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 건강해서 그런가 봐. 성민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 아내였으니까요. 그 믿음이 때로는 편안하고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준호와의 만남은 이제 일주일에 2번으로 줄었어요. 너무 자주 만나면 위험하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만나는 시간만큼은 더욱 소중하게 보냈어요. 엄마, 다음 주까지의 결혼식인 거 아시죠?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지연이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딸의 행복한 출발을 축복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거든요. 지연이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40년 전 이준호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어요. 지연이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함께 갔을 때였어요.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지연 엄마, 왜 우세요? 너무 예뻐서. 그리고 행복해 보여서. 정말로 지연이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다른 길을 택했죠. 결혼식 날 저는 완벽한 신부 어머니였어요. 화사한 한복을 입고 밝은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죠. 누구도 제 마음속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식장에서 지연이가 입장할 때 성민이와 함께 딸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로서의 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죠.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잘 키웠어. 응. 우리가 잘 키웠지. 그 순간만큼은 성민이에게 감사했어요. 함께 아이들을 키워온 30년의 세월이 무의미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딸, 결혼식 잘 끝났어? 수고했어. 응. 잘 끝났어. 보고 싶어. 이준호, 나도. 내일 만날까? 좋아.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다음 날 이준호를 만났을 때 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예쁜 목걸이였죠. 이준호, 딸 결혼시키느라 수고했어. 이거 받아. 고마워. 하지만 이런 건 위험해. 가족들이 볼 수도 있잖아. 이준호 집에는 안 가져가. 만날 때만 해. 내가 간직할게. 그의 배려가 가슴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써주는 그의 마음이 고마웠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이의 결혼식 이야기, 각자의 일상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준호, 우리 언젠가는 여행 같은 거 갈 수 있을까? 여행.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먼 곳으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그의 말이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이준호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꼭 그런 날이 오길 바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날이 쉽게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비밀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이준호와 함께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라고. 이준호,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비밀스러운 사랑이지만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죠. 집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였어요. 명절에는 시댁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올 때면 반갑게 맞이했죠. 아들 민수 엄마, 요즘 더 젊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나 비결까지야. 그냥 건강 관리 좀 하고 있어. 민수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사랑의 힘이 저를 젊게 만드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또 불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덤덤하게 볼 수 있었어요. 남편 성민, 저런 사람들 이해가 안 돼. 가족이 있는데 성민이의 말에 예전 같으면 찔렸겠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나를 여자로 본 적이 있어?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글쎄. 사람 이름 모르는 거 아닐까? 각자 사정이 있겠지. 지연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준호와의 추억들, 제 감정들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철저히 숨겨두었지만요.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도 그를 만났다. 여전히 심장이 뛴다. 55살인데도 18살 소녀처럼.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비밀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이준호와의 1년이 되는 날, 우리는 특별한 약속을 했어요. 이준호, 미영아, 우리 1년이야. 벌써 1년이나 됐네. 10년, 20년, 평생을 함께하자. 응, 평생. 평생이라는 말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계절이 또 바뀌고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던 날, 이준호와 함께 조용한 공원을 산책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먼 곳이었죠. 이렇게 평범하게 걷는 것도 좋네. 응, 정말 좋아.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특별한 거라고. 숨어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거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2개의 삶을 완벽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가족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이준호와 함께하는 삶. 둘 다 진짜였고, 둘 다 소중했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 성민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나 친구들이랑 산책했어. 벚꽃 보러. 성민 그래? 좋았겠네.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어요. 이제는 죄책감도 많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밤에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더 밝아졌고, 더 자신감 있었고, 더 살아있었어요. 나 김미영, 넌 잘하고 있어. 가족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잖아. 스스로를 격려하며 잠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 이중 생활은 계속될 거예요. 어느 날 지연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딸 지연 엄마, 저 임신했어요. 나 정말. 축하해, 우리 딸. 할머니가 될 거라는 소식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죠. 할머니가 되는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니. 이준호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이준호, 할머니가 되는구나. 축하해. 나 고마워. 근데 할머니가 이런 사랑을 해도 되는 걸까? 이준호,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 그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는 거예요. 손주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작은 생명을 안아보며 눈물이 났어요. 생명의 신비로움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남편 성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됐네. 나 그러게. 감회가 새롭다. 성민이와 함께 손주를 보며 웃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순수하게 가족의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오늘 손주 봤어. 너무 예뻐. 보고 싶다. 이준호, 나도 보고 싶어. 내일 만나자. 이것이 제 삶이었어요. 가족도 사랑하고 이준호도 사랑하는 것.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제 삶이었죠. 2년이 흘렀어요. 이준호와의 관계는 여전히 비밀이었고 여전히 소중했어요. 가족들은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죠. 아들 민수 엄마 요즘 더 행복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나 비결. 그냥 나이 들면서 삶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 같아. 거짓말이면서도 진실이었어요. 정말로 제 삶을 받아들였고 제 선택에 만족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준호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랑을 평생 비밀로 간직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이준호, 후회하지 않아? 나 단 한 번도. 이준호, 나도.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밀스러운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어요. 내일 또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준호, 조심히 들어가. 나 너도 사랑해. 이준호, 나도 사랑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제 인생의 석양도 이렇게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비밀스러운 사랑과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성민 오늘 뭐 해? 나 친구 만났어. 너무 좋았어. 성민 그래. 친구들 자주 만나. 건강에도 좋고. 성민이는 끝까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최선이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오늘도 고마웠어. 내일도, 모레도 평생 함께 하자. 이준호, 응. 평생. 우리만의 비밀로.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55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비밀스럽지만 진실한 사랑과 함께.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히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남을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세상 누구도 모르는 저만의 우리만의 사랑으로. 새벽에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조용히 하지만 영원히 빛날 거예요. 나 이것이 내 삶이야. 그리고 나는 행복해.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 아름다운 비밀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